이번에 4월에 읽는 책은 다들 보신 객체지향 사실과 오해라는 책이고요. 여태까지는 굉장히 옛날 책들 막 봤었거든요. 지난번에는 무슨 뭐 1999년 막 95년 막 그런 거 보다가 이번에 무려 2015년 책이고요. 저자분도 우리나라 분 조영우님인데 어떤 분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책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책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 건 이제 객체지향이라는 거고요. 영어로는 이게 객체지향이란 말이 되게 수상하거든요. 말 보면은. 근데 영어는 그냥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해가지고 아무래도 좀 오브젝트에다가 오리엔티드 된 이게 무슨 말이야 하여튼 중심이 이제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브젝트 중심으로 한다는 거죠. 객체라는 말도 굉장히 좀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객체지향이 아니라 무슨 물체라든가 뭐 실체라든가 뭐 사물이라든가 다른 걸 써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이걸 중심에다 놓고 한다라는 건데 기존에 있던 거에 대해서 좀 서문에서 막 따져. 기존에는 객체지향하면 클래스 얘기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하면서 객체지향 말 그대로 객체를 중심으로 놔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럼 객체로 우린 뭘 할 거냐 협력을 하는 거고 그럼 객체가 협력하는 공동체 이게 바로 객체지향이다 라는 얘기를 서문에서 하고서 그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하죠. 진짜 막 뭐 했다 하면은 하지만 객체지향 뭐 중요한 거는 자율적인 객체율 뭐 그런 얘기하죠.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얘네들이 각각의 객체들이 역할이 있고 그 얘네들이 그 책임을 가지고 있고 뭐 그런 거다 하면서 서문만 읽으면 이 책이 다 끝나요. 그래서 이러고 끝내면은 안 되겠죠. 굉장히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제 하나하나 좀 설명하는 게 내용들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제가 좀 차례 목차대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순서를 좀 잡았어요. 기존에는 저희가 개발하던 방식이 구조적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했었죠. 이것도 사실은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옛날에 보면 막 고우투로 떡칠해가지고 프로그램 만들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던 시절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죠. 이거는 다른 말로는 뭐라는 거야? 네, 절차제한 프로그래밍이라고 절차제한 패러다임이라고 불렀었죠. 그럼 이거를 왜 하냐? 대부분은 뭔가로 전환을 했으면 이유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커다란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커다란 시스템은 되게 복잡하잖아요. 잘못 누르네 자꾸.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걸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할 거냐? 우리 통제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인간의 능력은 유한한데 계속 커지는 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은 분할하는 거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구조적 프로그래밍에서는 분할 단위가 프로시저죠. 뭐 C나 그런 데서의 뭐 펑션이라든가 아니면 프로시저라는 용어를 직접 쓰기도 하죠. 그런 식으로 계속 분할을 했었는데 그럼 객체지향은 대체 뭐냐? 이건 이제 구성 단위를 좀 다르게 하는 거죠. 구성 단위를 다르게 한다는 거는 분할하는 기준을 좀 다르게 하는 거고요. 기존에는 프로시저를 가지고서 했었는데 다른 걸로 한다. 그 분할 기준이 바로 객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객체가 뭐냐를 가지고서 이제 설명을 하죠. 이 책은 1장에서 객체는 실체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다른 게 아니라 뭐 굉장히 간단한데 그럼 실체가 뭐냐? 그럼 뭐 우리가 흔히 다 기존에 설명하던 것처럼 뭐 물리적인 세계랑 1대1로 대응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 설명하면서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그 설명을 한번 얘기를 하죠. 흔히 이제 객체 설명할 때는 뭐 상태와 행동을 가지고 있는 실체 그렇게 표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몇 가지를 더 더하죠. 여기에다가 자율성이 있는 그렇죠. 자율적인 그 실체라는 거를 강조를 하죠. 그럼 자율적인 애들 모아서 뭐 할 건데? 걔네들이 서로 요청하고 응답하는 방식으로 한다. 그래서 요청하고 응답을 통해서 협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방법을 메시지를 통해서 한다. 이게 이제 책에 뭐 뒤에 가면 책임과 메시지 하면서 거기까지 쭉 계속해서 반복하는 얘기죠. 거기서도 계속해서 이게 뭐냐면은 하면서 계속해서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메시지를 목록들을 외부로 드러나게 해서 그러면 얘가 어떻게 행동을 할 거다. 그래서 행동은 최대한 드러내고 그다음에 상태는 안에다 숨겨놓죠. 그리고 얘네 둘을 하나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캡슐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거는 드러나게 하고 어떤 건 드러나지 않게 하는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감추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정보 운익이라고 하죠. 그래서 캡슐화 얘기할 때 흔히 이거를 구분을 잘 안 하긴 하는데요. 뭐 예전에 고급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같이 하셨던 분들은 이 두 가지 구분되는 거 같이 보셨을 거고 이 책에서도 캡슐화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뒤에 가면은 뭐 두 개를 함께 묶어놓은 거 상태하고 행동을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비밀스러운 거는 숨겨놓는 거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책에서 약간 설명이 덜 돼 있는 게 그런 건 있긴 해요. 흔히 얘기하는 게 상태랑 행동을 같이 모았다에다가 포인트를 많이 두는데요. 사실 행동끼리 모은 것도 캡슐화거든요. 요 포인트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응집성 있는 행동이
하나의 객체 안으로 모였다라는 게 되니까 그것도 캡슐화인 거죠. 음직성 있는 상태들이 뭉치는 것도 캡슐화고요. 근데 흔히 이제 숨기는 거, 행동을 드러내고 상태를 숨겨야 돼에 많이 포인트를 두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우리 인터페이스라고 하고, 인터페이스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관한 거고, 자율적이니까 안에서 구현을 자유롭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행동들은 어떤 거냐? 왓에 대해서 다루는 거다라고 하죠. 이 책에서는. 왓은 뭐냐?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잖아요. 애플리케이션을. 그러면 어떤 기능을 구현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기능을 시스템 레벨에서 보면은, 바깥에서 보면 기능이겠지만 내부에서는 책임이죠. 우리 앱은, 우리 프로그램은 이런 책임이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 책임을 한 번에 하려고 하면 너무 크니까 책임을 잘게 쪼개서 우리들이 인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계속 뭐 과부하를 줄여주고 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준다는 얘기들을 계속 해주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분할을 했는데 어떤 특정 개체가 혼자서 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위임을 시키고 다른 애한테, 그리고 그거를 또 걔도 못하면 다른 애한테 또 시키고, 그래서 뭐 책임 연쇄가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건 남이 나오고 다른 애 뭐 그런 게 나오니까 걔 누가 할 거냐. 그래서 소프트웨어 만들 때 기존에는 뭐 클래스 막 얘기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런 거를 먼저 하지 말고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게 뭐냐, 왓을 먼저 정하고 걔네들 잘게 쪼개고 걔네들이 어떻게 서로 위임하고, 그러면 책임을 나눠 갖고 그런 경계들을 그 나눠진 책임 단위로 잡고 나서 걔네가 누군지를 그 다음에 찾자라고 얘기를 하죠, 이 책에서는.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을 타입, 여기에서 뭐 개념이라는 말을 쓴 다음에 타입, 그 개념을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타입으로 표현한다라고 하고, 그런 부분들 계속 추상화라고 하면서 이건 다 추상화를 위해서 하는 거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계속 나오죠. 그러면서 이 타입 다루면서도 뭐 이건 집합인데 개념에 뭐 트럼프가 있고 트럼프 인간이 있고, 그래서 하나가 다른 거를 포함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일반화된 게 있고 특수화된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나눴었죠. 그리고 얘네들이 어떤 타입이 이 타입은 어떤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얘가 같은 행동을 하면은 같은 타입이다, 안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알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죠. 겉으로 드러나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오퍼레이터가 중요한 거지 안에 뭐 어떻게 표현하든지 상관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공용 인터페이스라는 관점을 계속 강조를 하죠. 공용 인터페이스가 같으면 같은 타입이고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공용 인터페이스가 같은 타입인 애들은 서로 대체 가능성이 있다 하면서 다양성 얘기를 하고, 이거는 OOP가 아닌 다른 랭귀지에서는, 그러니까 객체 지향을 지원하는 언어가 아닌 데서는 아예 볼 수 없는 그 OOP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뭐 설계를 뒤에 가면 얘기를 하는데, 뭐 설계 얘기하면서 흔히 뭐 모델링, 추상화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특히 DDD 책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유명한 게, 맨 처음에 지도 하나 그려놓고서 지도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게 아닌데 우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다 쳐내고 인지할 수 있는 부분들만, 특징을 잡을 수 있는 것들만 놓고, 뭐 여기에서 이 책에선 그런 얘기하죠. 여기서 저기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는 것들을 막 일일이 하나하나 짚어서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딱 주는 거, 그래서 지도라는 얘기들을 하죠. 근데 여기에서 크게 놓고 보는 건 뭐 기능이랑 구조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뭐 얘네 둘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이 책에서는 살짝 맛보기만 한 거고, 그냥 도메인주도 설계 책이 따로 있는데 그거를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책은 이거에 한 3배 정도 되죠. 근데 그 책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중간에 가면은 밸류 오브젝트랑 엔티티 구분하는 거 얘기 나오는데, 뭐 기존에도 계속 쓰던 개념이지만 그 책에서 훨씬 더 잘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DDD 책을 나중에 한번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책에서는 간단하게 그냥 우리는 도메인 모델을 쓰는데 도메인 모델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구조를 표현할 거고, 그러면은 이런 구조들은 우리가 최대한 안정감 있게 하자. 기존에는 기능 중심으로 해놓고 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안에 있는 요소들을 놓기 때문에 기능이 바뀌면은 구조가 다 바뀌고 그럼 코드가 왕창 바뀌고 그런 거지만, 우리는 이런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가면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나요는 이 앞에 있던 어떤 객체 지향에 대해서 설명했던 그런 특징들을 활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고요. 특히 유즈 케이스는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여기서 좀 더 좀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원래는 뭐 이게 그냥 이렇게 쓰면 순서대로 뭐 되는 어떤 모양들을 하잖아요. 시나리오들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것조차도 이 책에서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어떤 시나리오 안에 다양한 기능들을 밀어 넣어가지고 너무 많은 어떤 그런 요구사항들을 우리가 관리 못하는 문제를 부하를 줄여줬다. 그래서 이 책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너무 거대한 시스템인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자. 어떻게? 뭐 추상화를 하고 여러 가지 개념들을 통해서 한다. 유즈 케이스도 그런 방식으로 쓴다라는 얘기를 하죠. 물론 이 얘기는 마틴 파울러 아저씨가 했던가 뭐 그렇긴 하지만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이제 코드 살짝 다루는 거 나오잖아요. 어차피 뭐 요거는 그냥 예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특이한 게 그림 그리는 방식이 있긴 한데요. 이건 지금 별로 안 중요할 것 같긴 한데 그게 있어요.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게 돼 있잖아요. 근데 선 위아래 보면은 또 하나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있잖아요. 예. 그냥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라고 하면 흔히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할 때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서요. 뭐 메서드 콜을 한다 그러면 내가 메시지를 쑥 보낸다. 그럼 리턴한다 하면 걔가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지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메시지가 그 가는 거는 가운데 선으로 하나 해놓고 데이터가 흐르는 거. 여기는 아규먼트고 여기는 리턴 밸류인 거죠. 그걸 위아래다 따로 그려준 거죠. 메시지는 한 번 가는 건데 이렇게 데이터 플로우가 두 개가 그냥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를 표현을 했죠. 그래서 뭐 이거는 그림 봤을 때 예전에 좀 뭐지 이 그림 막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서 잠깐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코드가 이제 세 가지를 표현해야 되는데 개념을 표현해야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도메인과 우리가 실제로 쓰는 코드에서 표현되는 개념이 일치할수록 좋다. 뭐 그런 얘기하고 명세에 대한 얘기들하고 이건 인터페이스에 대한 거죠. 그다음에 구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코드를 만들어야 된다. 짜잔 하면서 이제 이 책이 끝나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대한 얘기들을 간단하게 더 나누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